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월드컵 특집으로 꾸밉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도상현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기자, 김현회 스포츠 니어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회 기자님 어제 경기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고, 예. 뭐 치맥하면서 이렇게 막 같이 신나게 봐야 되는데. 예, 근데 뭐 현장에 있는 기자하고 이제 소통하느라 좀 바빴고, 아이고. 또 막 이것저것 막 메모하느라 네.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축구를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도상현 기자는 어디서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구가 메인이다 보니까 네. 저는 마음 편하게 경기를 이제 맥주와 함께 보면서 봤는데 다들 이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어제 네. 치킨 시키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집 앞에 있는 단골집에서 포장해 가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 하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닭튀김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으면서 봤습니다. 그래도 있었네요, 집에. 네네. 예. 자, 김현회 기자님. 네. 일단 뭐 경기 총평부터 해주셔야죠. 일단 0대0 경기도 정말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경기였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21세기 월드컵에서 최초로 양 팀 다 유효 슈팅이 없는 경기였죠. 아, 그럼 최초인가요? 예, 최초입니다. 우와. 예, 우리 입장에서는 후반에 추가 시간이 7분 주어졌을 때 네. 10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예, 좀 아쉬움도 남았고 왜냐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네.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고 아쉬워했던 이런 기억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만나도 예. 무승부를 거두면 잘했다 뭐 이 정도인데 예. 어제 경기는 물론 잘했지만 이기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잘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도상현 기자는 일단 전반적인 전술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제 벤투 감독이 최근에 자주 써왔던 4-4-2 포메이션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빌드업 축구, 이 후방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대표팀이 이 월드컵에 나갈 때 이 강팀을 상대로도 이 빌드업 축구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하는 부분, 이 피지컬을 앞세워서 역습해야 되는 축구, 플랜 B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참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 포인트일 텐데요. 그랬죠. 어제 경기에선 이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이 대표팀의 이 빌드업 축구, 벤투표 축구가 또다시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준 정말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이 또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정말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이 유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황인범 선수, 이재성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와 이 4백의 유기적인 흐름이 정말 저는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김현애 기자. 그런데 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방송 보면서 해설위원들께서 우루과이가 자신들의 전술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뻥축구로 했다. 네, 전문가 그렇습니다. 보시기엔 어떠셨습니까? 정말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여러 차례 우리 그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전방으로 나가서 상대 팀의 공격을 바로 이제 차단을 해서 역습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반 들어서 이제 우루과이가 오히려 더 이제 선 굵은 축구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거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우루과이의 이제 레전드 선수죠. 수비수인 고딘 선수가 예. 우리가 상대 팀의 그런 플레이에 말려서 롱볼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이 아기자기한 축구를 펼쳤는데 맞아요. 보통 이제 축구를 보다 보면 골키퍼가 네. 공을 잡았을 때 앞으로 좀 길게 좀 내차주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편하죠. 예, 그런데 자꾸 짧게 이 패스를 하면서 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굉장한 자신감이 있구나.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여러 차례 이날 경기에서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경기를 잘 준비했고 미드필더에서부터 상대를 압도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상현 기자, 우선 좀 공격 라인 좀 볼까요? 손흥민, 황의조 중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공격 라인.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 저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 나상호 선수 얘기를 일단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 황희찬 선수가 결국엔 부상으로 첫 경기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나상호 선수를 또 기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평가전에서 이 나상호 선수가 그닥 위협적인 모습 그리고 인상적인 모습을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나상호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 합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들려왔었는데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나상호 선수의 이 직선적인 움직임 그리고 또 이제 수비 가담 또 맞아요. 활동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황희찬 선수가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나상호 선수가 이 훨씬 지금 대표팀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나상호 선수가 활개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존재겠죠. 아까 이제 김현우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예. 우루과이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다소 이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건 역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언제든 노릴 수 있다는 하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세적으로 몰렸고 그 타이밍을 이제 나상호 선수가 정말 잘 파고든 것 같고요. 네.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사실은 이제 소속팀에서도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었고 네. 어제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 발목이 들리는 바람에 원래대로라면 사실 황의조 선수가 원샷 원킬의 스트라이커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폼이 다소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황선홍 감독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저는. 최용수 선수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최용수 그렇습니다. 선수 맞아요. 그리고요 김인혜 기자 네. 사실 미드필드진은 우리가 좀 약세다라는 평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는 네. 어땠습니까? 일단 미드필드에서부터 굉장히 압도하는 플레이를 펼쳤고 상대팀 미드필더가 이제 4-3-3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발베르데, 베시노, 그다음에 벤타크루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소속팀만 보자면 레알 마드리드, 라치오, 토트넘입니다. 예, 이 선수들과의 그 싸움에서 예.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선수가 압도를 했고 특히나 벤투 감독이 굉장히 자신감 있었던 건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둔 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를 정우영 선수 1명을 두고 그 위에 이재성과 황인범을 놓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어제 플레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상을 이제 안고 뛰었던 상황인데 예. 제가 경기를 보면서 혼자 너무 그 지금 마스크 쓴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혼자 이렇게 손으로 안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3분 정도 본 적이 봤어요. 근데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스스로. 예, 정말 이 3분만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90분 동안 이 그라운드를 누벼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미세한 볼 터치를 통해서 슈팅을 이제 날리는 선수인데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핸디캡을 안고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굉장히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플레이를 잘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 찾는데 슛이었는지 그것이 예. 크로스였는지 상대 수비에 막힐 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가 없었더라면 하는 좀 약간 아쉬움은 좀 있었죠. 예. 네. 조성현 기자, 사실 우리가 늘 듣던 말이 고질적인 수비 불안 이러면서 늘 잘하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수비가 늘 우리가 걱정이었는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역시 뭐 김민재 선수의 클래스를 예. 보여준 경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김민재 선수가 중원부 이 센터 서클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정말 자주 보였었고요. 그렇죠. 이 상대 누네스 선수, 사실 이제 수아레즈 선수는 이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아레즈 선수 사실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네. 이 누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덩치도 크고 키도 큰 선수가 맞아요. 몸도 날래고 통통 튀는 게 저 선수 정말 위험하겠다. 하지만 네. 김민재 선수가 정말 잘 막아냈고요. 이 김영권 선수도 호흡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표팀 특히 뭐 모든 선수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이제 수비진들이 정말 몸을 날려가면서 이 투혼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또 높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네. 여기 이제 김진수 선수, 김문환 선수 사실은 우리 대표팀 이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센터백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 양쪽 날개 수비수들은 좀 그동안 걱정을 해왔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김진수 선수도 어제 경기 거의 뭐 윙어처럼 이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오버래핑 그리고 복귀까지 빠르게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김문환 선수도 역시 김문환 정말 선수. 돋보이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맞습니다. 몸을 던졌다 말씀 주셨는데 그 발베드레 선수가 찬 엄청난 강슛 골포스트 맞췄을 때 김민재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와, 저도 집에서 철렁했어요. 소리를 꽥 질렀는데 다행히도 골포스트.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장면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거죠. 아, 공이 예. 날아오면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막아내는 훈련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아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 기대감이 생겨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이 맞아요. 중계 화면을 보면서 이제 모든 장면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공격수들이 어떻게 침투를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김민재 네.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앞에서 침투 패스를 넣어줄 때는 앞에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여지없이 네네. 그런 날카로운 장면들을 여러 번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후반전에 좀 미끄러지면서 발목 부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렁했어요. 그 순간. 정말 큰일 날 뻔한 장면이었는데 그 네. 이후로 사실은 좀 근육 쪽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종아리가 올랐던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김민재 선수의 오버래핑이 많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네. 이 대표팀의 수비 라인도 좀 뒤로 처져 있던 이 경기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도 좀 수세에
몰렸었던 것 같은데 네.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정말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요. 괜찮다고 하니까요. 한숨 저도 쓸어내린 상황이네요. 김윤혜 기자, 후반전에 교체 투입 네. 정말 의외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는 네. 중용받았던 적이 없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후반 들어서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뭔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서 이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제 그 발베르데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를 한번 맞고 나서 뭔가 섀도우 복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선수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 월드컵을 할 때 이제 인종차별 좀 논란도 있고 했던 선수였는데 전과가 있죠, 전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이 좀 인성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다 이야기도 좀. 하지만 네. 저도 동의는 하는 바지만 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만큼 우루과이 선수들을 뭔가 이렇게 심기를 많이 좀 흔들어놨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네. 태클 한 번에 그 엄청난 포효를 하는 바이밴드를 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제스처로 좀 이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이강인 선수도 정말 투입과 동시에 탈압박 그리고 이제 패싱 플레이 역시 예. 왜 이 선수가 지금 라리가에서 이 제일 돋보이는 유망주 중에 하나인지를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출전 20분 만에 대박이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수가 네. 원래는 그 SNS 팔로워가 2만 명이었어요. 그래요? 이번 경기하기 전에. 근데 네.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7만 명이 돼 있더라고요. 우와. 끝나고 나서 12만 명이 돼 있더니 예. 오늘 지금 우리 이 대본에는 23만 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팔로워가 36만 명이 됐다가 방금 직전에 확인했더니 40만 명이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박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정말 왜냐면 실력도 실력이고 또 외모도 외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와. 그래서 조규성 선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대학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공격수로 이제 그 보직 변경을 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제 펼치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시면서요. 4829번님께서 반성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경기 보고 여태껏 벤투 감독을 욕했던 거 반성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무척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고 계시다고 하던데 딘딘도 반성했다고요.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벤투 감독 예전에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는? 사실은 저는 이 벤투 감독은 해왔던 대로 한 것 같아요. 늘 그 말씀 하셨었어요. 네, 그죠? 예, 이 도산의 플랜 기자는. B에 대한 이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과연 이게 월드컵에서 통하겠느냐 그럴 때마다 대표팀 선수들이 항상 인터뷰를 통해서 했었던 말이 네. 내부에서는 선수단 내부에서는 벤투 감독을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그랬죠. 어제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진 게 아닐까 싶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이 중요한 부분 이렇게 좋은 소리를 1경기 때 듣고 또 이제 2경기 이제 가나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제 끝까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그럼 김인혜 기자께서 가나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한번 분위기를 한번 좀 다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늘 1승 재물이라고 했던 팀들한테 고전했던 적이 많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알제리전도 그렇고 과거에 뭐 멕시코전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런 모습들을 좀 상기하면서 우리한테 월드컵에서 영원한 1승 재물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나가 뭐 포르투갈한테 패하긴 했지만 측면에서의 이런 뭐 피지컬적인 움직임은 사실은 우루과이보다 좀 더 나은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좀 한번 되짚어보고 김민재 선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루과이전보다 우리는 가나전이 더 힘들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방심하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뭔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기회가 한 경기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골 결정력을 뭐 진짜 한 두세 번 왔을 때 하나라도 좀 뭔가 네. 결정을 짓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구 전문가인 도상현 기자가 주는 가나전의 특별 팁 뭡니까? 제가 어저께 포르투갈전도 좀 지켜봤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개인 기량이라든지 혹은 네. 이제 뭐 탄력이라든지 뭐 주력이라든지 이런 스피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진짜 이 선수들이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좀 이제 볼 터치라든지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볼 트래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둔탁하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결정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4년 내내 만들어온 팀적인 완성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가나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또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게 또 네. 승리 비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9387님 문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답답한지 마스크를 자주 만지는 모습을 봤어요. 눈도 부어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대단했어요. 끝나고 인터뷰 때 팬들께 한마디 했더니 울컥하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울보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도 막 마음 짠해지면서 네. 월요일날 꼭 승리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김현희 기자 그리고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도상희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